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제 낭독 영상은 늘 그렇듯 배경음악 버전과 목소리만 나오는 버전 두 가지 모두 올려드리니 편안한 쪽으로 골라 들어주세요. 이번에 함께 펼쳐볼 책은 생각이 많아 우울한 걸까? 우울해서 생각이 많은 걸까? 입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우울은 뇌의 문제라 여겨져 왔던 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반복적으로 빠지는 생각의 습관이 어떻게 우울을 만들어내는지 아주 선명하게 밝혀내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불안과 우울을 일으키는 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머릿속에서 되풀이하는 생각의 방식이라는 메시지를 굳건한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특히 메타인지 치료라는 방식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의 홍수 속에서 멈춰서는 법, 생각과 감정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법,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의 늪에서 꺼내는 기술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절박한 순간을 통해 이 방법이 어떻게 삶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담담하지만 강력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심리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우울의 악순환을 끊는 실질적인 길잡이처럼 다가옵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주는 이 여정을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죠.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자기 분석은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뇌를 괴롭힌다. 우리는 사고 과정과 인지의 도움으로 답을 생각해낸다고 믿는다. 하지만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지식을 적용할 때 최고의 전략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능한 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답이 저절로 떠오르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라면 저절로 사라지거나 잊힐 것이다. 연구를 통해 우리가 침울하거나 슬프거나 우울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반추하는데 모든 정신력을 쏟는다면 슬픈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은 더 악화된다. 그러므로 떠오르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억지로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우울증을 초래하는 것은 불행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가 아니다. 연구를 통해 인지주의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주의력 증후군이 우울증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발견함으로써 앞서 나온 질문인 만약 마음이 스스로 치유된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겪은 후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 답은 인생 위기와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는지에 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울증에 빠뜨리는 것이다.
인지주의 증후군은 일반적인 증후군에서 보이는 증상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증후군이 아니다. 이 증후군은 과도하게 사용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성을 강화하고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네 가지 기본 전략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다. 네 가지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다. 반추, 걱정, 행동 점검, 부적절한 대처 행동. 예를 들면 상황 회피하기 혹은 과도한 휴식, 수면, 알코올 등에 의지하기. 한 가지 분명히 하자면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한동안 걱정하거나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에 지나치게 오래 중점을 둘 때만 우울해지거나 우울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네 가지 전략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매일 몇 시간씩 같은 생각에 잠기거나 끊임없이 걱정하며 자신의 기분을 계속해서 살피거나 잠이나 휴식, 알코올로 자주 생각을 둔하게 한다. 무언가를 과도하게 한다는 것이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이 보이는 특징이지만 그 행동이 무엇인지는 질병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은 다른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자주 반추하는 경향이 있고 불안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한다. 그렇다면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의미일까? 우리가 걱정을 자주 하거나 반추하는 습관이 있다면 자업자득인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정신질환을 앓는 것에 대해 누구도 죄책감을 느껴선 안 된다. 일부러 어두운 생각으로 깊이 빠지려는 사람은 없다.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각자만의 방식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발달된 고유의 전략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전략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부모나 존경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따른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파트너를 선택하거나 전공을 정할 때처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오래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모두 생각하는 데 쓴다. 우리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어떤 행동이 도움이 되는지를 배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주 분석적인 면으로 보장받았다면 삶의 다른 분야에서도 분석적인 행동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예를 들면 상담 치료처럼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전략을 배울 수도 있다. 메타인지 치료는 우리의 부적절한 전략을 인지하고 그것을 적절한 전략으로 대체하게 도와준다. 인지주의 증후군의 부적절한 네 가지 기본 전략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력을 만들고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감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사람이 이런 전략을 쓰는데 본질적으로 이 전략들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일을 반추할 때 우리는 이것을 성찰이라고 한다. 우리는 해고당한 이유를 성찰한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만약 아이들이 나의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염려라고 말한다. 이혼 후 내가 실제로 어떤 기분인지 세심하게 살핀다면 우리는 이것을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고 부른다. 이런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슬퍼하는 것은 꽤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슬픔은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자체만으로는 우울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당신이 느끼는 슬픔에 대해 오랫동안 반추할 때만 우울증의 증상이 유발될 위험이 커진다. 의학적 기준에 따르면 임상 진단을 위해서는 최소한 2주 동안 몇 가지 증상을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울증을 진단받으려면 최소 한두 달 동안 증상이 지속되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전략이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을 통제할 수도 제한할 수도 없다고 믿게 될 때 발생한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적절한 자기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지나친 생각으로 우울증을 앓게 될 수도 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석하는 것과 12일 동안 곱씹어보며 계속 생각하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힘든 날에 더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거나 반추하고 걱정하는 행위를 완전히 하지 않아야 하는 걸까? 물론 그렇지 않다. 당연히 어떤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다만 깨어있는 시간 내내 생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같은 시기에 같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서로 격려하던 두 남성의 사례에서 인지주의 증후군이 얼마나 가변적인지 알 수 있다. 정리해고 절차는 두 사람 모두에게 불쾌한 일이었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올라왔다. 내가 왜 해고당한 것일까? 경영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두 사람 모두 돈을 벌지 못해 아내와 아이들을 실망하게 한다는 느낌에 괴로웠지만 아내들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고 얘기를 들어주었으며 두 사람 모두 가족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남성의 행동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 명은 해고당한 사실을 끊임없이 곱씹는 게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추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답을 찾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이제 내 생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된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지? 예상할 수 있듯이 한 남성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갔지만 한 남성은 우울증을 진단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두 사람의 유일한 차이점은 반추하는 데 투자한 시간이다.
인지주의 증후군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반주. 나는 왜 이럴까? 반주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의미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되새김질하다 라는 표현이 나온 소의 위 한 부분을 부르는 라틴어 단어 제1위에서 유래했다. 소들은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 음식물을 두 번 되새김질한다. 우리는 생각할 거리나 개념을 이해하다 라는 말을 하지만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울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불면증, 기운 저하,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같은 우울증의 증상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생각을 되풀이하는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반추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반추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다. 반추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반추는 무엇을 어떻게 왜에 관한 생각으로 시작한다. 내가 왜 이러지?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 나는 왜 우울해진 것일까? 나는 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실수와 결점을 고칠 수 있을까? 걱정. 잘못되면 어쩌지? 인지주의 증후군의 또 다른 전략은 걱정하기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걱정은 즐거움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다. 우리는 온갖 것에 대해 걱정한다. 라이스 푸딩이 너무 단 건 아닌지,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최근 운전면허를 딴 10대 아들이 운전을 조심히 하고 다니는지, 다음 감원 조치 때 해고당하는 건 아닐지,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지, 동료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등을 걱정한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건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정한 생각을 계속 곱씹을 때 걱정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활동이 된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불륜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도 이런 연말 분위기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런 걱정이 비정상적으로 심해지면 심장 두근거림이나 지나치게 빠르게 뛰는 맥박, 현기증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불안이 심해질 때도 비슷한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나만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이런 생각에 자주 사로잡혀 걱정이 많아지면 불안과 우울증의 증상을 겪을 위험이 있다. 오랫동안 마음이 울적했거나 우울했다면 이런 걱정이 머릿속에서 쳇바퀴 돌듯 지속되는 기분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그 걱정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한 적도 있을 것이다.
반추와 달리 걱정은 일반적으로 가설의 시나리오로 형성되기 때문에 뭐뭐 하면 어쩌지?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울증 때문에 뇌가 손상되면 어쩌지? 가족이 나를 견디지 못하거나 아내가 이혼하고 싶어 하면 어쩌지? 내가 영원히 괜찮아지지 않으면 어쩌지? 점검. 오늘 기분이 별로네. 앞의 두 가지 전략과 마찬가지로 이따금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행복한지, 슬픈지, 낙담해 있는지, 보살핌이 필요한지 느낄 수 있다. 유난히 더 슬퍼지거나 무기력한 날도 있지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면 기운이 나거나 기분이 한결 나아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기분을 살피는 행동이 장기간 울적하거나 최악의 경우 우울증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분에 지나치게 집중하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지 않아서 소파에서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잦은가? 조금 슬퍼지거나 조금 더 행복해지는 때를 하루에 여러 차례 발견하는가? 당신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가? 나는 오늘 기분이 어떤가? 나는 평소보다 더 슬픈가? 내 기분이 왜 이런 거지? 만약 자주 기분이 울적해지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아마 자신의 기분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다. 우울증의 초기 증상을 발견하려고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다. 어쩌면 슬픔의 시기가 온다고 느낄 때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보고 속도를 늦추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꽤 그럴듯한 전략이지만 일상의 다른 경험과 일을 할 시간과 기운을 빼앗기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그 결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감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사소한 불규칙성을 느낀다. 내담자의 이렇게 점검한 행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자주 기분을 관찰하는지 혹은 기분을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지에 대해 물어본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분은 역동적이고 나날이 변화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날은 그 전날보다 기분이 안 좋은 채로 눈을 뜨기도 한다. 그러므로 슬플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슬픈 생각에 대해 최대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감정이 저절로 잦아들게 하는 것이다. 감정은 숨쉬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호흡하려고 애쓰거나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을 때 가장 잘 조절된다. 부적절한 대처 행동. 다 하기 싫어. 네 번째 전략은 부적절한 대처 행동이다. 여기에는 불쾌한 생각과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포함된다. 이런 부적절한 전략은 아주 흔하지만
과도한 반추와 걱정, 점검하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더 슬픈 생각이 들거나 더 울적해지고 우울증 증상을 유발한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적절한 대처 기제는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특정한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이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회피하려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생각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우리의 의식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긍정적이거나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려 노력한다. 우리가 시도하기 쉬운 접근 방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것이다. 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몇 번이고 확언한다. 이 전략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더 많은 생각을 일으킨다. 당신의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다. 기운이 없거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저녁 시간을 보낼 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이들의 사랑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스포츠, 박물관 방문,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처럼 우리가 평소 즐기던 활동이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가 않을 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평소 즐기던 활동이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던 경험과 관계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 우리는 당연히 슬프고 좌절한다. 슬픔과 좌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날 때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나는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길래 행복하지 않은 걸까? 무기력함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는 이런 전략으로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것은 반추에 대해 반추하는 것과 같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 우리의 전략이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처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바꿀 뿐이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반추를 덜 하려고 해도 불가능해진다. 평소보다 더 많이 자거나 휴식한다. 대체로 우울하거나 슬플 때 기운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날이나 그런 시기에는 더 오랫동안 쉬거나 자길 원한다. 기분이 약간 울적하다면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낮잠을 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기 자신에게 특별히 더 신경 쓰는 날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괜찮은 일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오히려 기분을 더 울적하게 만들거나 우울증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대응 기제가 된다. 매일 몇 시간씩 소파에 누워 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거나 힘이 솟진 않는다. 우울증을 앓거나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로함이나 무기력함을 느껴 최소한의 일만 한다. 물론 기력을 증강하기 위해 더 자거나 쉬려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의 문제점은 반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이상 자게 되면 오히려 더 피로하고 행복하지 않으며 슬퍼질 위험이 커진다. 약물이나 알코올로 우리 감정을 무뎌지게 한다. 정신없고 긴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와인을 한잔하거나 퇴근 후 동료들과 맥주 한 잔을 하며 긴장을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나 아픈 가족, 부부간 문제 등을 대응할 때 감정을 누그러뜨리려 저녁에 와인 몇 잔을 마시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이런 진정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다. 마리화나나 취하게 만드는 다른 약물처럼 알코올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지만 흥분 상태가 끝나고 나면 반주가 다시 시작된다. 사실 알코올과 약물은 더 부정적인 생각과 반주를 일으킬 뿐이다. 와인이나 마리화나를 끊을 수 없다는 두려움은 새로운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켜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는 알코올을 섭취할 때 반주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기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통제권을 알코올과 외부 세계에 넘겨주게 된다. 알코올과 다른 약물 등에 대한 환상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소위 욕망에 대한 생각인데,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슬프거나 화가 나는 생각들을 대체할 수 있다. 갑자기 얼음처럼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들이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하루에 몇 잔씩 시원한 맥주에 대해 공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실제로 밖으로 나가 맥주를 몇 잔 마실 가능성이 커진다. 욕망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는 우울한 생각의 유발뿐만 아니라 섭식 문제, 알코올 의존증과 싸워야 할 위험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상황이나 취미 활동, 일하는 것을 피한다. 쾌활하고 기운이 가득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모임이나 파티를 열고 직장이나 아이들의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기운이 없고 울적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회 활동에 참석하지 않으며 취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한동안 사회적 모임의 참여 횟수를 줄이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이 전략이 지속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 마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바지에 오줌을 누는 것과 같다. 쾌적함과 보온을 위해 좋은 장기적인 전략은 아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생일 파티나 친척집에서 열리는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게 편하지만 이런 안도감은 오래 가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사회적 교류를 피함으로써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더 늘어날 뿐이다. 이제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과연 잘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티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기분이 상해서 당신이 항상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지 고민한다. 사회적 고립은 더 반출을 많이 하게 만들고 이는 우울증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사교 모임을 피하는 한 가지 이유는 타인의 행복을 보는 데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반추에서 벗어나기 위함일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 그들은 나보다 잘났어. 나는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미래를 위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어. 와 같은 생각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회피를 위한 묘책은 언제나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이를 통해 얻는 안도감은 일시적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방법은 우울증의 증상을 지속시킨다. 삶을 회피할 때 우리는 삶이 주는 도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지 못한다.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킨다면 기운을 나게 해줄 좋은 경험이나 만남, 사건 등을 놓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 휴식한다고 해도 그건 오히려 반추하고 걱정하고 기분을 점검하며 시간을 보내기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 뿐이다. 미래를 위한 계획 세우기를 회피한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한다면 아예 미래를 생각하지 않거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우울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를 회피한다.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를 파묻고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한 나는 괜찮다고 여긴다. 그러나 오랜 기간 현실을 도피한다면 문제는 점점 더 커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한 여성 내담자의 사례를 통해 인지주의 증후군 전략의 요소들을 설명하려 한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이 된 아들을 단호한 태도로 대하기 힘들어서 상담센터를 찾았다. 아들은 자주 엄마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고 그녀는 장기적으로 아들이 스스로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곤 한다. 그녀는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이나 아들에게 돈을 주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두 가지 주제의 생각은 새로운 생각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에 갇힌 기분을 느끼며 이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얼마 후 불면증이 생기자 그녀는 수면 부족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화나 문자를 보내며 늘 아들을 감시하고 앱을 다운받아 자신의 수면 시간을 추적했다. 앱이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알려주면 그녀의 걱정은 더 커졌다. 그녀는 기분이 축 처졌고 각종 사교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기 시작했다. 반추와 걱정, 수면 시간 추적, 사교 모임 회피는
이 여성이 무기력하고 슬프며 만족스럽지 못하며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 내담자처럼 숙고하는 것은 꽤 평범한 일이다. 그녀의 아들이 공경에 처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되었고, 그녀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문제는 깨어있는 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반추에 쏟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못해 아들의 부탁을 들어준 날에는 아들과 자기 자신에게 가한 해로운 행동에 대해 곱씹었고, 아들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인 날에는 아들을 도와주지 못한 사실에 대해 걱정했다. 그녀는 메타인지 치료를 받으며 가장 큰 문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너무 자주 반추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배웠다.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반추하는 행위를 줄여야 했다. 그녀는 반추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으로 제한하자 기운이 더 생겼고 증상들이 완화되었다. 몇 주 후 그녀는 더 이상 엄마로서의 낮은 자존감이나 슬픔과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더 쉬워졌다는 걸 깨달았다. 생각의 방향이 나를 향할수록 통제력을 잃는다. 울적하거나 우울증의 증상 혹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인지주의 증후군을 구성하는 4가지 전략이 즉각 눈에 띌 것이다. 몇 가지 전략은 단기적으로 진정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끔 여러 일에 대해 곰곰이 되짚어보는 것이 생산적인 반응처럼 보일 수 있다. 반추를 통해 즉각적으로 일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한 친구에게 걱정을 털어놓을 때도 즉각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후 기분을 점검했을 때 기분이 조금 나아진 걸 발견하면 안도하게 된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촉발시키는 사교 모임을 나가지 않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의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고 대개 우울증의 어둠을 더 짙게 만든다. 오랜 기간 기분이 울적하거나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자신을 각별히 더 잘 돌봐야 하고 우울증의 징후를 제때 발견해야 한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에도 문제가 있다. 한번 내면의 삶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면 기분이 아주 살짝 나빠질 때마다 새로운 자기 충족적 반추가 시작된다. 기분이 왜 안 좋아졌지? 다시 우울증이 시작되는 건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메타인지 치료는 반추나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제한하고 우리의 주의를 외부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울의 증상을 최소화하거나 사라지게 하며 우울증이 재발하는 사람의 경우 재발하지 않게 해준다. 우울증을 지속시키는 기제를 바꾸려면 무엇이 인지주의 증후군을 일으키는지 알아내야 한다. 여기가 조금 복잡해지는 단계인데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내면의 통제 체계에 있는 신념과 가정들을 의미하는 메타인지 신념이라고 부르는 곳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이런 신념과 가정은 생각과 사고 과정에 대해 우리가 믿고 아는 것과 관계에 있다. 연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다음 5가지 메타인지 신념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음의 신념들은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하고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성향을 갖게 한다. 나는 내가 반추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메타인지 신념은 인지에 관한 것이다. 반추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블랙홀에 빠지듯 생각을 되풀이할 때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생각에 잠긴다. 생각의 흐름에서 깨어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나 주변 세상을 의식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생각에 자석처럼 이끌려 몇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반추는 통제할 수 없다. 똑같은 생각을 되풀이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해도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생각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반복하는 데 쓰는 시간은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다. 반추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며 올바른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동기부여 없이 행동할 수 없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동기부여가 되었을 때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월의 어느 흐린 월요일 아침, 따뜻한 이불 안에 머물고 싶은 엄청난 충동을 모두 느껴보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충동을 느껴도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불 밖으로 나가기 정말 싫지만 여전히 침대에서 나와 일하러 간다. 어떤 사람들은 이불에서 나와 문 밖으로 걸어 나가기 위해 동기부여가 될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욕망 없이도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기분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을 고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나는 반추를 통해 해결책과 답을 찾을 수 있다. 반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결정하는 네 번째 메타인지 신념은 우리가 생각을 곱씹으면 득을 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만약 반추가 우리를 문제의 해결책과 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내 상담센터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생각을 되풀이할수록 더 창의적이고 현명해진다고 믿는다. 괴로움을 덜기 위해 1시간 동안의 상담을 통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생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때 그들은 양가 감정을 느낀다. 우울증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생물학적 질병이다. 5번째 메타인지 신념은 우울증이 생물학적 혹은 유전적 질병이라는 널리 퍼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뇌에 결함을 갖고 있거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부족하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통받을 뿐 아니라 유난히 남들보다 예민하거나 감정이 풍부하다고 믿는다. 질병이 내적 결함에 의해 발생한다거나 자신만의 특성 때문이라고 확신하면 자신이 사실 건강한 사람이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생각을 덜 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을 뇌의 탓으로 돌리거나 독특한 유전적 특성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통제력을 회복하는 방법. 어떤 내담자들은 메타 인지 치료를 시작할 때 자기는 반추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생각이 떠오르면 저절로 관심이 거기로 쏠리므로 생각에 쏟는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다. 우울증을 뇌의 결함으로 인한 질병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뇌 기능이 아니라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만약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책을 계속 읽어나가며 메타인지 치료를 시도해 보길 바란다. 당신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우울증 증상을 사라지게 하고 많은 경우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메타인지 치료를 받는 동안 당신은 다음의 5가지 메타인지 단계를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의 촉발 사고와 반추를 인지하여 제때 개입할 수 있다. 당신은 반추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일과 관련된 문제든 개인적 문제든 우울해지는 것에 대한 걱정 혹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서 오는 문제든 반추가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내려놓는다. 당신의 기분과 관계없이 계획된 일정을 고수하고 일상생활에서 당신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당신은 우울증의 유전적 희생자가 아니며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일반적이고 무해하다고 믿는다. 메타인지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내담자들은 자신을 가로막던 신념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다. 내담자들은 반주하는 시간을 줄이고 울적하고 우울한 기분을 예방하고 벗어나는데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물론 메타인지 치료가 삶의 고통이나 슬픔을 막아주진 않을 것이다. 슬픔이나 갈망, 고통은 모두가 겪는 감정이다. 그러나 치료를 통해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고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제 낭독 영상은 늘 그렇듯
배경음악 버전과 목소리만 나오는 버전 두 가지 모두 올려드리니 편안한 쪽으로 골라 들어주세요. 이번에 함께 펼쳐볼 책은 생각이 많아 우울한 걸까? 우울해서 생각이 많은 걸까? 입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우울은 뇌의 문제라 여겨져 왔던 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반복적으로 빠지는 생각의 습관이 어떻게 우울을 만들어내는지 아주 선명하게 밝혀내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불안과 우울을 일으키는 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머릿속에서 되풀이하는 생각의 방식이라는 메시지를 굳건한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특히 메타인지 치료라는 방식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의 홍수 속에서 멈춰서는 법, 생각과 감정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법,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의 늪에서 꺼내는 기술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절박한 순간을 통해 이 방법이 어떻게 삶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담담하지만 강력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심리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우울의 악순환을 끊는 실질적인 길잡이처럼 다가옵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주는 이 여정을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죠.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자기 분석은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뇌를 괴롭힌다. 우리는 사고 과정과 인지의 도움으로 답을 생각해낸다고 믿는다. 하지만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지식을 적용할 때 최고의 전략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능한 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답이 저절로 떠오르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라면 저절로 사라지거나 잊힐 것이다. 연구를 통해 우리가 침울하거나 슬프거나 우울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반추하는 데 모든 정신력을 쏟는다면 슬픈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은 더 악화된다. 그러므로 떠오르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억지로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우울증을 초래하는 것은 불행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가 아니다. 연구를 통해 인지주의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주의력 증후군이 우울증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발견함으로써 앞서 나온 질문인 만약 마음이 스스로 치유된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겪은 후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 답은 인생 위기와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는지에 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울증에 빠뜨리는 것이다. 인지주의 증후군은 일반적인 증후군에서 보이는 증상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증후군이 아니다. 이 증후군은 과도하게 사용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성을 강화하고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네 가지 기본 전략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다. 네 가지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다. 반추, 걱정, 행동 점검, 부적절한 대처 행동. 예를 들면 상황 회피하기 혹은 과도한 휴식, 수면, 알코올 등에 의지하기. 한 가지 분명히 하자면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한동안 걱정하거나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에 지나치게 오래 중점을 둘 때만 우울해지거나 우울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네 가지 전략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매일 몇 시간씩 같은 생각에 잠기거나 끊임없이 걱정하며 자신의 기분을 계속해서 살피거나 잠이나 휴식, 알코올로 자주 생각을 둔하게 한다. 무언가를 과도하게 한다는 것이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이 보이는 특징이지만 그 행동이 무엇인지는 질병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은 다른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자주 반추하는 경향이 있고 불안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한다. 그렇다면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의미일까? 우리가 걱정을 자주 하거나 반추하는 습관이 있다면 자업자득인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정신질환을 앓는 것에 대해 누구도 죄책감을 느껴선 안 된다. 일부러 어두운 생각으로 깊이 빠지려는 사람은 없다.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각자만의 방식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발달된 고유의 전략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전략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부모나 존경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따른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파트너를 선택하거나 전공을 정할 때처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오래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모두 생각하는 데 쓴다. 우리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어떤 행동이 도움이 되는지를 배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주 분석적인 면으로 보장받았다면 삶의 다른 분야에서도 분석적인 행동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예를 들면 상담 치료처럼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전략을 배울 수도 있다. 메타인지 치료는 우리의 부적절한 전략을 인지하고 그것을 적절한 전략으로 대체하게 도와준다. 인지주의 증후군의 부적절한 네 가지 기본 전략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력을 만들고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감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사람이 이런 전략을 쓰는데 본질적으로 이 전략들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일을 반추할 때 우리는 이것을 성찰이라고 한다. 우리는 해고당한 이유를 성찰한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만약 아이들이 나의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염려라고 말한다. 이혼 후 내가 실제로 어떤 기분인지 세심하게 살핀다면 우리는 이것을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고 부른다. 이런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슬퍼하는 것은 꽤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슬픔은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자체만으로는 우울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당신이 느끼는 슬픔에 대해 오랫동안 반추할 때만 우울증의 증상이 유발될 위험이 커진다. 의학적 기준에 따르면 임상 진단을 위해서는 최소한 2주 동안 몇 가지 증상을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울증을 진단받으려면 최소 한두 달 동안 증상이 지속되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전략이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을 통제할 수도 제한할 수도 없다고 믿게 될 때 발생한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적절한 자기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지나친 생각으로 우울증을 앓게 될 수도 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석하는 것과 12일 동안 곱씹어보며 계속 생각하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힘든 날에 더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거나 반추하고 걱정하는 행위를 완전히 하지 않아야 하는 걸까? 물론 그렇지 않다. 당연히 어떤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다만 깨어있는 시간 내내 생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같은 시기에 같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서로 격려하던 두 남성의 사례에서 인지주의 증후군이 얼마나 가변적인지 알 수 있다. 정리해고 절차는 두 사람 모두에게 불쾌한 일이었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올라왔다. 내가 왜 해고당한 것일까? 경영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두 사람 모두 돈을 벌지 못해 아내와 아이들을 실망하게 한다는 느낌에 괴로웠지만 아내들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고 얘기를 들어주었으며 두 사람 모두 가족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남성의 행동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 명은 해고당한 사실을 끊임없이 곱씹는 게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추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답을 찾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이제 내 생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된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지? 예상할 수 있듯이 한 남성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갔지만 한 남성은 우울증을 진단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두 사람의 유일한 차이점은 반추하는 데 투자한 시간이다. 인지주의 증후군의 4가지 요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반추. 나는 왜 이럴까?
반추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의미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되새김질하다 라는 표현이 나온 소의 위 한 부분을 부르는 라틴어 단어 제1위에서 유래했다. 소들은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 음식물을 2번 되새김질한다. 우리는 생각할 거리나 개념을 이해하다 라는 말을 하지만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울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불면증, 기운 저하,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같은 우울증의 증상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생각을 되풀이하는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반추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반추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다. 반추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반추는 무엇을 어떻게 왜에 관한 생각으로 시작한다. 내가 왜 이러지?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 나는 왜 우울해진 것일까? 나는 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실수와 결점을 고칠 수 있을까? 걱정. 잘못되면 어쩌지? 인지주의 증후군의 또 다른 전략은 걱정하기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걱정은 즐거움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다. 우리는 온갖 것에 대해 걱정한다. 라이스 푸딩이 너무 단 건 아닌지,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최근 운전면허를 딴 10대 아들이 운전을 조심히 하고 다니는지, 다음 감원 조치 때 해고당하는 건 아닐지,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지, 동료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등을 걱정한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건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정한 생각을 계속 곱씹을 때 걱정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활동이 된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불륜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도 이런 연말 분위기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런 걱정이 비정상적으로 심해지면 심장 두근거림이나 지나치게 빠르게 뛰는 맥박, 현기증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불안이 심해질 때도 비슷한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나만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이런 생각에 자주 사로잡혀 걱정이 많아지면 불안과 우울증의 증상을 겪을 위험이 있다. 오랫동안 마음이 울적했거나 우울했다면 이런 걱정이 머릿속에서 쳇바퀴 돌듯 지속되는 기분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그 걱정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한 적도 있을 것이다. 반추와 달리 걱정은 일반적으로 가설의 시나리오로 형성되기 때문에 뭐뭐 하면 어쩌지?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울증 때문에 뇌가 손상되면 어쩌지? 가족이 나를 견디지 못하거나 아내가 이혼하고 싶어 하면 어쩌지? 내가 영원히 괜찮아지지 않으면 어쩌지? 점검. 오늘 기분이 별로네. 앞에 두 가지 전략과 마찬가지로 이따금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행복한지, 슬픈지, 낙담해 있는지, 보살핌이 필요한지 느낄 수 있다. 유난히 더 슬퍼지거나 무기력한 날도 있지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면 기운이 나거나 기분이 한결 나아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기분을 살피는 행동이 장기간 울적하거나 최악의 경우 우울증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분에 지나치게 집중하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지 않아서 소파에서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잦은가? 조금 슬퍼지거나 조금 더 행복해지는 때를 하루에 여러 차례 발견하는가? 당신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가? 나는 오늘 기분이 어떤가? 나는 평소보다 더 슬픈가? 내 기분이 왜 이런 거지? 만약 자주 기분이 울적해지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아마 자신의 기분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다. 우울증의 초기 증상을 발견하려고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다. 어쩌면 슬픔의 시기가 온다고 느낄 때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보고 속도를 늦추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꽤 그럴듯한 전략이지만 일상의 다른 경험과 일을 할 시간과 기운을 빼앗기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그 결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감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사소한 불규칙성을 느낀다. 내담자의 이렇게 점검하는 행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자주 기분을 관찰하는지 혹은 기분을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지에 대해 물어본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분은 역동적이고 나날이 변화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날은 그 전날보다 기분이 안 좋은 채로 눈을 뜨기도 한다. 그러므로 슬플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슬픈 생각에 대해 최대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감정이 저절로 잦아들게 하는 것이다. 감정은 숨쉬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호흡하려고 애쓰거나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을 때 가장 잘 조절된다. 부적절한 대처 행동. 다 하기 싫어. 네 번째 전략은 부적절한 대처 행동이다. 여기에는 불쾌한 생각과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포함된다. 이런 부적절한 전략은 아주 흔하지만 과도한 반추와 걱정, 점검하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더 슬픈 생각이 들거나 더 울적해지고 우울증 증상을 유발한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적절한 대처 기제는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특정한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이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회피하려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생각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우리의 의식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긍정적이거나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려 노력한다. 우리가 시도하기 쉬운 접근 방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것이다. 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몇 번이고 확언한다. 이 전략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더 많은 생각을 일으킨다. 당신의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다. 기운이 없거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저녁 시간을 보낼 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이들의 사랑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스포츠, 박물관 방문,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처럼 우리가 평소 즐기던 활동이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가 않을 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평소 즐기던 활동이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던 경험과 관계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 우리는 당연히 슬프고 좌절한다. 슬픔과 좌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날 때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나는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길래 행복하지 않은 걸까? 무기력함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는 이런 전략으로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것은 반추에 대해 반추하는 것과 같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 우리의 전략이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처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바꿀 뿐이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반추를 덜 하려고 해도 불가능해진다. 평소보다 더 많이 자거나 휴식한다. 대체로 우울하거나 슬플 때 기운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날이나 그런 시기에는 더 오랫동안 쉬거나 자길 원한다. 기분이 약간 울적하다면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낮잠을 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기 자신에게 특별히 더 신경 쓰는 날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괜찮은 일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오히려 기분을 더 울적하게 만들거나 우울증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대응 기제가 된다.
매일 몇 시간씩 소파에 누워 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거나 힘이 솟진 않는다. 우울증을 앓거나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로함이나 무기력함을 느껴 최소한의 일만 한다. 물론 기력을 증강하기 위해 더 자거나 쉬려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의 문제점은 반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이상 자게 되면 오히려 더 피로하고 행복하지 않으며 슬퍼질 위험이 커진다. 약물이나 알코올로 우리 감정을 무뎌지게 한다. 정신없고 긴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와인을 한잔하거나 퇴근 후 동료들과 맥주 한 잔을 하며 긴장을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나 아픈 가족, 부부간 문제 등을 대응할 때 감정을 누그러뜨리려 저녁에 와인 몇 잔을 마시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이런 진정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다. 마리화나나 취하게 만드는 다른 약물처럼 알코올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지만 흥분 상태가 끝나고 나면 반주가 다시 시작된다. 사실 알코올과 약물은 더 부정적인 생각과 반주를 일으킬 뿐이다. 와인이나 마리화나를 끊을 수 없다는 두려움은 새로운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켜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는 알코올을 섭취할 때 반주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기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통제권을 알코올과 외부 세계에 넘겨주게 된다. 알코올과 다른 약물 등에 대한 환상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소위 욕망에 대한 생각인데,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슬프거나 화가 나는 생각들을 대체할 수 있다. 갑자기 얼음처럼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들이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하루에 몇 잔씩 시원한 맥주에 대해 공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실제로 밖으로 나가 맥주를 몇 잔 마실 가능성이 커진다. 욕망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는 우울한 생각의 유발뿐만 아니라 섭식 문제, 알코올 의존증과 싸워야 할 위험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상황이나 취미활동, 일하는 것을 피한다. 쾌활하고 기운이 가득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모임이나 파티를 열고 직장이나 아이들의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기운이 없고 울적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회활동에 참석하지 않으며 취미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한동안 사회적 모임의 참여 횟수를 줄이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이 전략이 지속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 마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바지에 오줌을 누는 것과 같다. 쾌적함과 보온을 위해 좋은 장기적인 전략은 아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생일 파티나 친척집에서 열리는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게 편하지만 이런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사회적 교류를 피함으로써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더 늘어날 뿐이다. 이제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과연 잘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티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기분이 상해서 당신이 항상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지 고민한다. 사회적 고립은 더 반출을 많이 하게 만들고 이는 우울증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사교 모임을 피하는 한 가지 이유는 타인의 행복을 보는 데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반추에서 벗어나기 위함일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 그들은 나보다 잘났어. 나는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미래를 위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어. 와 같은 생각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회피를 위한 묘책은 언제나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이를 통해 얻는 안도감은 일시적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방법은 우울증의 증상을 지속시킨다. 삶을 회피할 때 우리는 삶이 주는 도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지 못한다.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킨다면 기운을 나게 해줄 좋은 경험이나 만남, 사건 등을 놓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 휴식한다고 해도 그건 오히려 반추하고 걱정하고 기분을 점검하며 시간을 보내기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 뿐이다. 미래를 위한 계획 세우기를 회피한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한다면 아예 미래를 생각하지 않거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우울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를 회피한다.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를 파묻고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한 나는 괜찮다고 여긴다. 그러나 오랜 기간 현실을 도피한다면 문제는 점점 더 커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한 여성 내담자의 사례를 통해 인지주의 증후군 전략의 요소들을 설명하려 한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이 된 아들을 단호한 태도로 대하기 힘들어서 상담센터를 찾았다. 아들은 자주 엄마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고 그녀는 장기적으로 아들이 스스로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곤 한다. 그녀는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이나 아들에게 돈을 주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두 가지 주제의 생각은 새로운 생각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에 갇힌 기분을 느끼며 이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얼마 후 불면증이 생기자 그녀는 수면 부족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화나 문자를 보내며 늘 아들을 감시하고 앱을 다운받아 자신의 수면 시간을 추적했다. 앱이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알려주면 그녀의 걱정은 더 커졌다. 그녀는 기분이 축 처졌고 각종 사교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기 시작했다. 반추와 걱정, 수면 시간 추적, 사교 모임 회피는 이 여성이 무기력하고 슬프며 만족스럽지 못하며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 내담자처럼
숙고하는 것은 꽤 평범한 일이다. 그녀의 아들이 공경에 처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되었고, 그녀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문제는 깨어있는 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반추에 쏟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못해 아들의 부탁을 들어준 날에는 아들과 자기 자신에게 가한 해로운 행동에 대해 곱씹었고, 아들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인 날에는 아들을 도와주지 못한 사실에 대해 걱정했다. 그녀는 메타인지 치료를 받으며 가장 큰 문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너무 자주 반추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배웠다.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반추하는 행위를 줄여야 했다. 그녀는 반추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으로 제한하자 기운이 더 생겼고 증상들이 완화되었다. 몇 주 후 그녀는 더 이상 엄마로서의 낮은 자존감이나 슬픔과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더 쉬워졌다는 걸 깨달았다. 생각의 방향이 나를 향할수록 통제력을 잃는다. 울적하거나 우울증의 증상 혹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인지주의 증후군을 구성하는 4가지 전략이 즉각 눈에 띌 것이다. 몇 가지 전략은 단기적으로 진정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끔 여러 일에 대해 곰곰이 되짚어보는 것이 생산적인 반응처럼 보일 수 있다. 반추를 통해 즉각적으로 일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한 친구에게 걱정을 털어놓을 때도 즉각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후 기분을 점검했을 때 기분이 조금 나아진 걸 발견하면 안도하게 된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촉발시키는 사교 모임을 나가지 않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의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고 대개 우울증의 어둠을 더 짙게 만든다. 오랜 기간 기분이 울적하거나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자신을 각별히 더 잘 돌봐야 하고 우울증의 징후를 제때 발견해야 한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에도 문제가 있다. 한번 내면의 삶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면 기분이 아주 살짝 나빠질 때마다 새로운 자기 충족적 반추가 시작된다. 기분이 왜 안 좋아졌지? 다시 우울증이 시작되는 건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메타인지 치료는 반추나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제한하고 우리의 주의를 외부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울의 증상을 최소화하거나 사라지게 하며 우울증이 재발하는 사람의 경우 재발하지 않게 해준다. 우울증을 지속시키는 기제를 바꾸려면 무엇이 인지주의 증후군을 일으키는지 알아내야 한다. 여기가 조금 복잡해지는 단계인데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내면의 통제 체계에 있는 신념과 가정들을 의미하는 메타인지 신념이라고 부르는 곳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이런 신념과 가정은 생각과 사고 과정에 대해 우리가 믿고 아는 것과 관계에 있다. 연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다음 5가지 메타인지 신념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음의 신념들은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하고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성향을 갖게 한다. 나는 내가 반추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메타인지 신념은 인지에 관한 것이다. 반추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블랙홀에 빠지듯 생각을 되풀이할 때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생각에 잠긴다. 생각의 흐름에서 깨어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나 주변 세상을 의식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생각에 자석처럼 이끌려 몇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반추는 통제할 수 없다. 똑같은 생각을 되풀이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해도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생각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반복하는 데 쓰는 시간은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다. 반추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며 올바른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동기부여 없이 행동할 수 없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동기부여가 되었을 때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월의 어느 흐린 월요일 아침, 따뜻한 이불 안에 머물고 싶은 엄청난 충동을 모두 느껴보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충동을 느껴도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불 밖으로 나가기 정말 싫지만 여전히 침대에서 나와 일하러 간다. 어떤 사람들은 이불에서 나와 문 밖으로 걸어 나가기 위해 동기부여가 될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욕망 없이도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기분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을 고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나는 반추를 통해 해결책과 답을 찾을 수 있다. 반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결정하는 네 번째 메타인지 신념은 우리가 생각을 곱씹으면 득을 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만약 반추가 우리를 문제의 해결책과 답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내 상담센터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생각을 되풀이할수록 더 창의적이고 현명해진다고 믿는다. 괴로움을 덜기 위해 1시간 동안의 상담을 통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생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때 그들은 양가 감정을 느낀다. 우울증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생물학적 질병이다. 5번째 메타인지 신념은 우울증이 생물학적 혹은 유전적 질병이라는 널리 퍼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뇌에 결함을 갖고 있거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부족하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통받을 뿐 아니라 유난히 남들보다 예민하거나 감정이 풍부하다고 믿는다.
질병이 내적 결함에 의해 발생한다거나 자신만의 특성 때문이라고 확신하면 자신이 사실 건강한 사람이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생각을 덜 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을 뇌의 탓으로 돌리거나 독특한 유전적 특성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통제력을 회복하는 방법. 어떤 내담자들은 메타 인지 치료를 시작할 때 자기는 반추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생각이 떠오르면 저절로 관심이 거기로 쏠리므로 생각에 쏟는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다. 우울증을 뇌 결함으로 인한 질병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뇌 기능이 아니라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만약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책을 계속 읽어나가며 메타인지 치료를 시도해 보길 바란다. 당신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우울증 증상을 사라지게 하고 많은 경우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메타인지 치료를 받는 동안 당신은 다음의 5가지 메타인지 단계를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의 촉발 사고와 반추를 인지하여 제때 개입할 수 있다. 당신은 반추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일과 관련된 문제든 개인적 문제든 우울해지는 것에 대한 걱정 혹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서 오는 문제든 반추가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내려놓는다. 당신의 기분과 관계없이 계획된 일정을 고수하고 일상생활에서 당신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당신은 우울증의 유전적 희생자가 아니며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일반적이고 무해하다고 믿는다. 메타인지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내담자들은 자신을 가로막던 신념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다. 내담자들은 반추하는 시간을 줄이고 울적하고 우울한 기분을 예방하고 벗어나는데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물론 메타인지 치료가 삶의 고통이나 슬픔을 막아주진 않을 것이다. 슬픔이나 갈망, 고통은 모두가 겪는 감정이다. 그러나 치료를 통해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고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